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바로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뭐 객체, 클래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클래스라는 게 객체가 아닙니다. 객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가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라는 거는 얘는 뭐냐면 클래스는 객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붕어빵이 필요해요. 그죠? 붕어빵이 필요한데 붕어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붕어빵 기계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붕어빵 기계가 바로 뭐냐면 클래스가 되는 거고 붕어빵 자체가 뭐가 된다? 객체가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지고 있는 마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마우스도 마우스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설계도 자체가 마우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마우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짚고 있는 그 마우스, 그걸 이제 마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우스 또한 뭐가 된다? 하나의 객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객체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에이지스라 쓰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10, 20, 30, 40. 참고로 이 리스트 안에는 여러분들이 정수값 말고도 정수 이외에 복잡하게 데이터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라 써볼게요. 사람 한 명이 이런 식으로인데 뭐 이거는 뭐 10, 그 다음에 뭐 홍길동, 아니다, 신짱구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펄스라 썼어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각각 어떤 데이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지금 내가 사람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긴 했지만 이 10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고 신짱구가 어떤 데이터고 그 다음에 얘가 정확하게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앞에 있는 데이터는 나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고 뭐 펄스 같은 경우 결혼 여부야 라고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 얘는 뭐다? 알기가 힘들다. 그래서 리스트는 복합적인 데이터를 다룰 수는 있지만 해당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해당 데이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뭐랑 쓴 게 나을까요? 리스트에는 복잡적인 데이터를 다룰 수 있지만 해당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다. 요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요게 단점.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썼어요? 딕셔너리라는 걸 사용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가 나이 10, 그 다음에 이름 신짱구, 그 다음에 결혼 여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많아진대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정보가 한두 개인가요? 여러분들? 그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이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 결혼 여부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전화번호 사는 곳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걸 매번 어떻게 써야 돼요? 키를 매번 써야 돼요. 그렇죠. 매번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키를 매번 써줘야 되고 사람이 계속 추가될 때마다 그거에 맞는 키값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그 키만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사람이라는 거대한 묶음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값만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들 때마다 추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객체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 자,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대요. 에이지 20살. 자, 자기소개를 한대요. 자기소개. 그래서 저는 뭐 여기다가 F스트링 써서
에이지살 이름은 네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짱구 20살의 이름은 신짱구에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만약에 사람 한 명이 더 추가됐대요. 사람 한 명이 더 추가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김철수는 나이가 30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변수가 어떻게 돼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네임과 에이지가 맨 마지막에 김철수랑 30살로 지금 뭐예요? 오염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변수명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주면 되는 거죠,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그럼 적절하게 바꿔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변수명이 보존되면서 이 데이터도 뭐예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사람이 뭐 3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되면 어떻게 돼요? 매번 또 추가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추가된다 해가지고 코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은 거예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복을 제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것만 초점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중복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복을 최소화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인트로듀스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age랑 네임을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번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마다 이 자기소개 코드를 쓸 필요 없이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트로듀스만 호출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name, age 이렇게 순서를 써야죠. age, name.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ge2, name2.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 결국에는 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사람 2명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정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했죠.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는 곳이라든지, 사는 곳은 그냥 안산이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젠더라 해가지고 성별은 뭐 남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소개 할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했어요? 이 자기소개 할 때마다 매번 추가되는 정보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age하고 name 넘겨줬죠? 그러면 여기다가 홈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젠더도 같이 넘겨줬어요. 자, 매개 변수가 지금 인자값이 4개니까 4개 변수를 몇 개야? 그렇죠. 당연히 4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뭐 20살 이름은 name이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홈에 사는 남성입니다. 젠더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나오죠? 자기소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도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매번 추가할 때마다 뭐 인트로스 추가하고 이거 추가하고 하는 게 굉장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묶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제가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짱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짱구끼리 묶고 철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철수끼리 묶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묶을 건데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묶는 문법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클래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소괄호를 써도 되고 소괄호를 안 써도 되는데 소괄호를 안 쓰는 경우가 있고 소괄호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은 안 써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상속이라는 개념 배울 때는 이 소괄호가 필수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연습하실 때는 그냥 쓰세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여튼간에 여기다가 제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클래스 펄슨, 즉 클래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는 객체예요, 설계도예요? 얘는 그죠, 설계도예요, 설계도. 펄슨이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얘는 잠깐 주석 걸게요, 제가. 그러면 사람이라는 설계도 안에 이 변수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4개 들어있죠. 참고로 클래스는 뭘 갖냐면 클래스에는 속성과 기능을
기능을 넣을 수 있다. 클래스에는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속성은 뭘로 만드냐면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뭘로 만드냐면 바로 함수로 만듭니다. 함수. 속성은 변수로, 기능은 함수로 만들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name, age, home, gender 같은 경우는 변수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따지자면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죠. 그렇죠. 이름 하다, 나이 하다, 뭐 고향 하다 말 돼야 안 돼요. 그죠? 말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가지는 그래요. 객체가 가지는 명사적 표현은 변수로 만들고 변수로 만든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표현? 동사적 표현은 뭘로 만드냐면 함수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로 만든다. 변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뭐 멈추다, 움직인다, 사람이 뭐 숨쉰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동사적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뭘로 만든다? 바로 함수로 만든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펄슨이라는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설계도 name, age, home, gender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설계도는 실체화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실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당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여기다가 P라고 쓸까요? P1. 그 다음에 person.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객체 생성입니다. 그러면 맞춰보세요. P1이라는 변수에 객체가 들어갈까요? 아니라 했죠. 왜냐면 이 클래스는 몇 가지 데이터를 품고 있어요. 얘는 그죠? 지금은 얘는 네 가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나중에 함수도 만들면 그 함수도 포함되어 있고 속성과 기능이 클래스 내부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이 변수 안으로 들어간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객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객체가 여러분들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객체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객체 내부에 뭐가 만들어진다? 리모컨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죠? 그 리모컨은 뭘 가져요? 주소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0x 뭐 1, 0,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바로 그죠? 리모컨, 주소값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리모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객체를 뭐 한다? 그렇죠. 참조한다. 그러니까 원격 조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이 주소값을 뭐 한다? 참조하기 때문에 참조 변수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런 식으로 객체가 생성되고 객체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객체가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이 이해되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P1과 펄슨 객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펄슨 객체의 주소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말인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프린트 해가지고 P1 딱 출력하면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자, 보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P1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에요. 0x 0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P2 한 다음에 펄슨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맞춰보세요. 그러면 P1과 P2는 같은 객체를 바라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객체를 바라보는 걸까요? 같은 거 바라보는 걸까요? 다른 거 바라보는 걸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리스트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A라는 리스트가 있고 B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객체고 이것도 객체라 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리스트, B라는 리스트 결국 같은 객체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A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A랑 B는 같은 거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펄슨이라는 거 제가 이거 뭐라 했어요? 객체라고 했죠? 사람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 하나 생성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객체, 즉 P1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객체랑 P2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객체는 같은 객체예요? 다른 객체예요? 그렇죠. 다른 객체인 거예요. 실행해보니까 자, 어때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P2를 출력하잖아요. 그죠? 자, P2를 제가 여기다가 id에서 P1 이렇게 출력해볼게요.
id 한 다음에 p2. 자, 실행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객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P1이 바라보고 있는 객체, P2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 전혀 다른 객체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 객체가 몇 가지 데이터를 품고 태어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했잖아요. 그죠? 얘가 펄슨이라는 객체예요. 객체를 생성하면 여기 리모컨이 있고 그 내부에 데이터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는 거다? 총 4개가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러면 거기 안에는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p1.age 그 다음에 p1.nam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해당 변수에 접근하는 게 가능한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왜 제가 잊으라고 말씀드리냐면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제가 여러분들 파이썬 같은 경우는 타입이 해당 변수의 타입이 언제 정해진다고 했죠? 실행하는 건 맞는데 실행되면서 여러분들이 넣은 값에 의해서 그 변수의 값이 결정된다 했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걸 이제 동적 타이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이썬을 이제 동적 타이핑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변수의 타입을 미리 선언하지 않고도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되면 그때 타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변수를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도대체 얘를 어떻게 쓰냐? 자, 바로 이렇게 씁니다. def. 자, def가 뭐죠? define.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언더바 한 다음에 init이라는 이런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생성자 메서드라고 해요. 무슨 메서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별표로 치게 되면 별표 5개입니다.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생성자 메서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표 5개 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셀프라고 넣을 건데, 이 셀프라는 건 뭐냐면 객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나라고 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 A를 말하겠죠. 그러면 B라는 이 사람이 있을 때 B라는 사람 입장에서 B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양으로 들으세요. 우리가 로컬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로컬 호스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컬 컴퓨터라고 하는데, 로컬이라는 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사가 사용하고 있는 로컬 컴퓨터는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내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 가서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로컬 컴퓨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컴퓨터인 거예요. 내 컴퓨터.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내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펄슨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펄슨 객체 입장에서 나는 뭐예요? 그쵸? 펄슨이죠. 그쵸? 펄슨이란 말. 그러면 파이썬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셀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셀프는 결국엔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펄슨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 입장에서 셀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쵸? 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프라는 걸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셀프는 누굴 말한다? 바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객체가 있다 했을 때 바로 A라는 객체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B라는 객체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B라는 객체가 갑자기 셀프를 찾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셀프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셀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B를 말하는 거예요. B. 결국에는 이 셀프라는 거는 뭘 말한다?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 모든 함수는 셀프를 4개 변수로 갖는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셀프라는 것은 뭐다?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서 모든 함수, 요 init이라는 요 메서드 말고도 이따가 introduce도 셀프를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셀프라는 걸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셀프라는 걸. 자, 그러면 아까 이제 name, age 뭐 그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 name 한 다음에 여기다가 홍길동 신짱구 age 20, 그 다음에 홈 안산, 그 다음에 뭐 젠더 남성. 자, 이런 식으로 써줬어요. 그쵸?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 코드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올바른 코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P1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자, 실행해보면 P1.age랑 P1.name 출력하게 되면 여기 이제 name과 age, home, gender를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init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 얘는 이니셜라이저라 해가지고 초기화를 말하는 거예요. 초기화. 뭔 말이 이해되죠? 초기화를 말하는 건데, 자, 지금 셀프 썼죠? 여기다가 셀프 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셀프 점 홈, 셀프 점 젠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금 선언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만 보세요. 변수 선언했나요? 변수 선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name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신짱구 쓰는 거, 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우리는 지금 객체를 만들고 나서 별도의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P1에 바라보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변수가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알아서. 왜 그러냐면 생성자 메서드라는 건 언제 실행되냐면 얘는 객체 생성 시 딱 한 번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펄슨 객체를 몇 개 만들었어요? 몇 개 만들었죠? 한 개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한 개 만들었을 때 생성자 메서드 몇 번 실행됐을까요? 그렇죠.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P2라 썼어요. 자, 객체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그러면 생성자 메서드 몇 번? 두 번 실행되는 거고요. 자, 제가 세 개 썼어요. 몇 번? 세 번 실행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써서 생성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name, age, home, gender 무조건 얘는 뭘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고정으로 신짱구 20살 안산 남성으로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력할 때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p1.age 이렇게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20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P2도 똑같죠? P2 age 출력하면 뭐 나와요? 20살 나오는 거고, P3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P3.age 출력하면 뭐 나와요? 그래도 다 20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자,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개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마다 이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객체를 만들 때마다 이 객체가 태어나자마자 뭐 신짱구 20살 안선 남상 이런 식으로 세팅돼서 태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뭐 옛날에 뭐 지금도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태어나자마자 최하위의 신분으로 계속 태어난대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조선시대 사람인데 태어나자마자 백정이래요. 그럼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자마자 얘네들의 신짱구 20살 안산 남성으로 무조건 세팅되기 때문에 뭐다? 유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객체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따라 뭐 하고 싶다? 데이터가 세팅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생성자 메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심표한 다음에 여기서 받고자 하는 name, age, home, gender 변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name, 그 다음에 age, ho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nder.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셀프를 일단 제외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가 몇 개인 거예요?
그쵸, 4개요. 셀프 제외하고. 셀프는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 4개인 거예요, 4개. 그러면 4개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함수 실행했을 때 우리가 해당 함수가 4개 변수가 있으면 뭘 넘겨줬죠? 인자값 넘겨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객체 생성했을 때 지금 얘가 실행되려면 지금 얘가 데이터를 몇 개 필요로 한다? 4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 뭐 해주면 되냐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4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신짱구, 그 다음에 20살, 그 다음에 얘는 안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남성.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는다 하더라도 프린트 했을 때 p1.age 출력하면 여전히 뭐가 나와요? 20살 나와. 제가 이거 30 넘겨볼게요. 실행해도 20살 나와요. 왜? 여기 20살로 고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 매개 변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생성자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p1.age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자, 30살 나오는 거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네임 출력하면 신짱구 나오는 거고. 굉장히 유연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생성자 메서드가 만들어지자마자 4개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4개의 변수 안에는 여러분들이 넘겨준 그 데이터로 딱딱딱 채워지는 거예요. 즉, 내가 객체를 생성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뭐가 된다? 그 변수에 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펄슨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몇 개의 지금 변수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4개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4개의 데이터는 4개의 변수에는 데이터가 비어있다, 채워져 있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채워져 있는 상태. 굉장히 유연한 거죠. 그죠? 유연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P2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김철수래요. 김철수. 그 다음에 나이는 10살이고 얘는 뭐 시흥에 산대요. 뭐 얘는 여성이라 써볼까요? 김유리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김유리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 김유리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왜? 생성자 메서드에서 지금 셀프는 누굴 이 P2 입장에서 셀프는 누굴? 얘를 말하는 거죠. 이 객체. P2가 바라보고 있는 요 객체.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점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김유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클래스 내부에는 속성과 기능을 표현할 수 있다고. 속성은 뭘로? 변수로. 기능은 뭘로? 함수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p1.introduce라는 메서드로 호출해 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호출하게 되면 이거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게도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타입 에러가 나오는데 왜 타입 에러가 나오냐면 person introduce missing 3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그러니까 즉 너가 요거 실행하려면 인자값을 받아야 되는데 인자값을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그거 안 넘겼잖아요.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없어요? 인트로듀스 4개잖아요. 그럼 4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4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넘기고 하는 거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셀프만 넘겨주면 끝이에요. 셀프만 객체 자기 자신을 그냥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함수에다가 인자값을 따로 넘기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해당 객체가 해당 변수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변수에 어떻게? self.age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셀프는 뭐라고요? 객체 자기 자신이라고요. 얘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p1.age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함수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줬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되면 몇 살, 이름은 뭐, 어디 사는 뭐 누구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보이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매번 번거롭게 여러분들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인자값을 넘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넘겨줄 필요 없이 그냥 객체 자기 자신만 셀프만 넘겨줘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행했을 때 잘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P3를 할게요. P3. 얘는 똑같이 김철수. 나이는 뭐 35살, 24살에 해봅시다. 안양산대요. 그 다음에 남성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그거에 맞게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다가 뭐만 넘겨주면 된다? 인자값만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넘겨줬을 때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그 생성자 메서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변수 안에 값이 어떻게 탁탁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람의 명사적 표현은 제가 뭘로 만든다고요? 변수로 만들고, 동사적 표현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 그리고 지금 제가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이름 앞에 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대문자죠. 이거는 클래스 진등 규칙입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그 클래스 명의 시작 단어는 무조건 대문자예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객체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